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 시크릿 노트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요. 생기초 계산을 진행할 겁니다. 부동산학 개론 계산 문제 특강은 총 2번에 걸쳐서 진행할 거예요. 오늘처럼 생기초 계산 한번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세상의 모든 계산 문제라고 해서 구원 특강 한번 하고 이렇게 해서 계산 특강은 총 2번에 걸쳐서 진행을 한다. 그럼 오늘 하는 계산 특강은 어떤 특강이냐면 일단 그 우리 부동산학 개론 계산 문제 풀매에 있어서 계산기 입력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계산기를 통해서 좀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계산을 할 때 뭐 이렇게 좀 반드시 필요한 용어 정리라든지 뭐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그냥 그 또 계산기 활용 방법이라든지 아주 기초적인 수학 상식 정도만 하기는 조금 그래서 그 기출 문제를 가지고요.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고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풉니다라는 방법까지도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계산 문제는 총 2번에 걸쳐서 진행할 거고, 지금 하는 계산 특강은 정말 그야말로 생 기초 계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기초 계산에도 도움이 되지만 여러분들 앞으로 저기 중개업 하시는데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정말입니다. 자신 있으니까 3시간 강의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주시면서 이 생기초 계산 특강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기초 계산이긴 하지만 오늘 계산 특강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실무 나가시면 누구보다도 계산기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눈을 크게 뜨시고, 어떻게 해요? 귀를 좀 세우시고, 어떻게 해요? 머리를 총명하게 하시고 그렇게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재는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 180쪽을 먼저 펴보세요. 180쪽. 시크릿 노트입니다. 시크릿 노트 180쪽. 그러면 이제 세상의 모든 계산 문제와 10점 올리기 테마에서 180쪽을 펴시면 제일 먼저 세상의 모든 계산 문제 첫 번째, 계산기 활용 팁. 계산기에 금액 넣어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산기에 금액 넣어보기. 잠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계산기 한번 꺼내 보실래요? 이렇게 보시면 계산기에 이렇게 위에 버튼이 없는 계산기들도 있고 위에 버튼이 있는 계산기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버튼이 있는 계산기들이 있거든요. 버튼이 있는 계산기는요, 일단 전부 다 버튼이 왼쪽으로 하게 만들어 주세요. 다 왼쪽으로, 가장 왼쪽으로.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계산기가 업이 돼 있거나 아니면 그 화살 표시가 위로 돼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뭐 돼 있거나 업, UP가 돼 있거나 아니면 화살 표시 위로 돼 있는 거, 요거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F로 계산기를 저기 위치시키셔야 됩니다. 이게 뭐 0, 2, 3, 4, F 이렇게 되는데, 이 F가 뭐냐면 이게 알 필요는 없는데 플로우예요. 플로우. 이게 소수점 그 끝까지 다 나옵니다. 이게. 네, 그래서 F가 되게, 그다음에 업이 되게. 업이 없으면 이 화살 표시 위로 가게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그 버튼들을 전부 다 왼쪽으로 만들어 버리시면 좋아요. 오케이? 나는 계산기에 버튼이 없는데 그럼 더 좋아요. 차라리 잘 됐어. 계산기에 버튼이 없으면 다 왼쪽으로 가 있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계산기 버튼이 전부 다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업, UP 아니면 화살표시 위로, 그 다음에 플로우가 돼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 뭐냐면 100만 원 하고요. 100만 원 하고 1억 원 하고 1000만 원 하고 10억 원, 요걸 갖다 계산기에 한번 입력해 봐야 되는데, 일단 이거 한번 읽어 봅시다, 여러분들. 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점이 2개 찍혀 있고 1이 돼 있으면 이게 100만 원이에요. 보자마자 이거 100만 원인 줄 알아야 돼. 1000만 원이 이거예요. 1000만 원 이거. 요거 1억입니다. 1억. 요거 10억이고. 그러니까 점 2개 찍혀 있고 숫자가 바로 나오면 그건 100만 원. 점 2개, 3개 찍혀 있으면 걔는 10억이 됩니다. 10억. 오케이? 예, 한번 볼까? 자.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자, 여러분들. 이거 얼마예요? 100만 원입니다. 보자마자 100만 원인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진짜 만약인데, 나중에 손님 옆에 있는데, 자, 보자. 1, 10, 100, 이거 큰일 납니다. 얼마나 돈을 못 받으면, 돈을 못 읽겠어. 나는 이거 진짜 만약인데, 나는 만약에 중개업자가, 자, 보자, 1, 10, 100, 나는 그 중개업자한테 중개 안 맡깁니다. 절대로 안 맡깁니다. 중개업자가 돈을 못 읽는 중개업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100만 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요거. 요거 얼마야?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진짜 많이 나오는 숫자가 바로 이건데, 이거 얼마야? 이거 1억이, 보자마자 1억인지 아셔야 돼. 그리고 최근에는
서울 중간 그 아파트 구평 기준의 가격이 10억을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요거 보자마자 10억인지 아셔야 됩니다. 이제는 딱 숫자만 보고도 여기 점이 이거. 요거 잘 보고 금액을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요거 얼마? 100만 원? 1000만 원? 1억? 10억인데 보통 이제 요걸 갖다 계산기 입력도 좀 잘해야 되거든요. 계산기에 입력도 좀 잘해야 되는데 잠깐 한번 볼까 그러면? 300만 원? 이거 볼까? 이거 얼마라고요? 10억. 자시 이거 10억 요거 1억 100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계산기 한번 입력해 볼래요? 300만 원 3하고 0 2개짜리 3번 3하고 0 2개짜리 3번 하면 300만 원이 됩니다. 3하고 0 2개짜리 3번 그러니까 0이 몇 개? 6개 그게 300만 원입니다. 3하고 0 2개짜리 3번 하셨어? 두 번째는요 5천만 원. 5천만 원은 이거는 뭐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보통 어떻게 치면 5천하고 만 치거든요. 5천하고 만 5천만 원 쳐봤어요? 예. 4억 원. 4억 원 어떻게 쳐야 되냐면 이건 통일을 합시다. 4하고 0 2개짜리 4번 4하고 0 2개짜리 4번 했어? 근데 이건 진짜 만약인데 4억 하는데 4 한 다음에 0 1개짜리를 갖다가 8번 눌리면요 그거 그 반이 민폐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시험 치를 때 한 반이 있잖아 그지? 한 반이 있는데 그 옆 사람 뒷사람 앞사람한테 다 민폐 끼치는 겁니다. 4하고 0 1개짜리를 갖다가 하나 둘 셋 넷 다 7 8 와 이거는 오마이갓입니다 오마이갓. 4하고 0 2개짜리 몇 번? 4번 오케이? 4개야? 그리고 14억 3천만 원. 14억 3천만 원 한번 쳐보자. 이거 방법을 나름대로 찾으세요. 1, 4, 3 한 다음에 3천만 원이니까 0 2개짜리 3번에 1개짜리 한 번에 와야 되거든요. 0 7개가 와야 됩니다. 14억 3천만 원 쳐서 요 숫자가 나와줘야 돼. 14억 3천만 원 쳤어요? 네. 저는 14억 3천만 원 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4억 3천만 원. 쳤어요? 이번에는 2억 3,793만 원 쳐봐요. 2억 3,793만 원. 2억 3,793만 원. 쳐봤어요? 숫자 맞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했어요? 예. 최근에 좀 못된 문제가 나오는데, 요거 읽어봐. 요거 얼마야? 이거 2억이에요. 엄청 마음씨 고약한 출제원들은요, 2억에다가 이지랄 해버립니다, 이지랄. 그러니까 만 원짜리 2,000장은 2천만 원이잖아, 그지? 만 원짜리 2만 장, 2만만 원 이렇게 시면 나오고 진짜입니다. 이거 당황하지 않으려면요, 2만만 원 연습하셔야 됩니다. 2만만 원 얼마라고요? 2억 입력해봐. 2하고 0 2개짜리 내봐. 2하고 0 2개짜리 내번 하셨어요? 2만만 원이 얼마라고? 2억이라고. 그리고 요거 한번 읽어볼래요. 요거 시작. 6억 500만 원과 3억 250만 원. 잠깐 이거 우리 그 부동산 학교는 유명한 숫자거든요. 6억 500만 원하고 3억 250만 원 엄청 유명한 숫자인데 일단 고개를 들어서 좀 바라봐 주세요. 계산기에 여러분들 6억 500만 원 어떻게 치면 이렇게 칩니다. 자, 잘 보세요. 저 따라 하셔도 괜찮아요. 따라 하세요. 6억 0,500만 원. 이게 6억 500만 원이에요. 6억 500만 원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시작. 입력한다고요? 6억 0,50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한번 입력해 보세요. 6억 0,500만 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시험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우리 시험은 절대평가긴 하지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우리의 경쟁 상대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약체입니다. 훨씬 약해요. 그 사람들요. 6억 500만 원을 계산기 입력 못하는 사람이 우리 공인중개사 수험생 절반 정도가 6억 500만 원을 계산기에 못 쳐요. 입력을 못한다고. 그 6억 500만 원을 시험에 뜨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벌벌 떨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뭐 못해서? 6억 500만 원 입력 못해가지고 3억 250만 원 어떻게 입력하냐면요. 3억 0,250만 원 이렇게 입력합니다. 3억 0,250만 원. 한번 입력해 보세요. 3억 0,250만 원. 그래서 항상 없는 숫자들은요 0을 박는 것을 습관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 보시고 6억 500만 원 어떻게 입력하기로? 6억 0,500만 원. 좋아요? 3억 250만 원 어떻게? 3억 0,250만 원. 그럼 고개를 들어서 좀 바라봐 주세요. 시험 문제 봤더니만 시험 문제가 7억 30만 원. 7억 30만 원을 여러분들 중개실무에서 7억 30만 원 칠 일 있겠다 없겠다? 당연히 있겠지. 7억 30만 원
칠 일이 있겠지. 이거는 계산기 어떻게 입력하냐면 따라하세요. 7억 0천 030만 원. 이거는 7억 0천 030만 원 한번 입력해 보세요. 7억 0천 03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제 계산기에 7억 30만 원 입력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나 싶어서 이제 너무 기분 나빠지지 마시고 혹시나 싶어서 하는 얘기야. 5억 6만 원. 5억 6만 원. 너무 기분 나빠지지 말고 자, 여러분들 5억 6만 원을 갖다가 저랑 한번 입력해 볼 겁니다. 5억 6만 원 어떻게 입력하냐면 또 따라하세요. 5억 0천 016만 원. 이렇게 계산 입력해야 됩니다. 5억 6만 원은요, 계산기에 5억 0천 016만 원 이렇게 입력해야 됩니다. 네, 3억 3천 원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안 해도 되겠지 이거지 이제. 3억 3천 원은요, 3억 0천 010 0만 3천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뭐라고? 예, 그렇게 하면 된다고. 아시겠어요? 없는 숫자 0 누르는 연습 꼭 하셔야 되고, 6억 500만 원은 6억 0,500만 원으로 입력, 그 다음에 3억 250만 원은 3억 0,250만 원으로 입력, 7억 30만 원은 7억 0,130만 원으로 입력, 5억 6만 원은 5억 0,116만 원으로 입력하시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경쟁 상대들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약체예요. 여러분들 계산기에 5억 6만 원, 7억 30만 원 입력 못하는 사람들이 절반 넘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신감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러면 이 수업을 제대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제가 여러분들 한번 테스트는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나와 있는 숫자들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읽어보는 거. 그래서 방금 소개드렸듯이 6억 500만 원은 6억 0,500만 원 때리는 거고요. 3억 250만 원은 3억 0,250만 원 때리는 겁니다. 최근 10년간 나왔던 숫자들을 제가 다 잡아왔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는요, 20억. 이거 얼마야? 이제 1억 해야 돼. 이거 얼마? 4억 8,400만 원. 이거. 그렇지. 이제 좋아. 7억 5천만 원. 요거는 50만 원. 이거. 좋아요. 1억 0,900만 원이잖아. 1억 900만 원. 이거. 4,160만 원. 이거. 요거 하면 쳐봐. 10억 9,200만 원. 10억 9,200만 원 어떻게 치냐면요. 1, 0, 9, 200만 원을 쳐야 됩니다. 10억 9,200만 원. 10억 9,200만 원 쳤어요? 예. 요거는 어떻게 해요? 1,065만 원. 이거 치지는 말고 한번 대답해 봅시다. 이거 어떻게 해요? 1,065만 원. 좋아요. 이거는요? 12억 0,400만 원. 하실 수 있겠지, 이제. 이거는요? 3억, 부드러워졌어요. 3억 6천만 원. 이거요? 1억 1,300만 원. 출제원들 너무, 내가 봤을 때 나빠. 이거 그냥 1억 1,300 하면 될 것을 1.13억 이지랄 한다니까. 이거 3억 6천 하면 될 것을 갖다가 3만 6천만 원? 뭐 이지랄 한다니까. 이런 것들, 시험에 나왔었고. 그 다음에 요거 연습 2는 이제 숫자 보고 요걸 갖다가 한 번에 일십 백천만 하지 말고 1년 연습을 하시는 거야.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따로 특강하는 거니까 좀 수업 열심히 들어주세요.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따로 특강하는 거니까 열심히 들어주세요. 대신에 이거 들은 사람은 제가 나중에 그 중개 실무에 나가서도 계산은 잘하게 만들어 드리죠. 이거 얼마예요? 좀 늦었어요. 돈 보자마자 1222만 2천 원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여튼 일십 백천만 하다 걸려봐 진짜. 얼마라고 이거? 1222만 2천 원입니다. 12번은요? 6,303만 원이요. 왜 갑자기 1번 하다가 12번 하냐면 2번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얼마라고요? 6,303만 원이에요. 6,303만 원 읽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6번이에요. 6번. 1,019만 7천 원. 조금 늦어요. 조금씩 늦어요, 지금. 1,019만 7천 원. 이렇게 읽어야셔야 됩니다. 4번은요? 좋아요. 예. 딱 걸렸네. 이거는 1억 9,320만 원이에요. 1억 9,320만 원이야. 오케이? 여러분들 5번이요, 5번. 너무 늦었어요. 이거는 5번 하면 하면 안 돼. 어는 빼야 돼. 어는 빼고 15억 5,200만 원 이렇게 읽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보자마자 15억 5,200만 원. 왜 말을 못 하냐고. 이거 15억 5,200만 원이라고 왜 말을 못 하냐고. 보자마자 바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3번이요. 1억 2천만 원. 긴장하고 수업 들어. 11번이요. 1080만. 너무 늦어요. 너무 늦어요. 이거 1080만 원이요. 1080만 원. 왜 1080만 원을 왜 못 읽어요? 이 1080만 원이 내 1080만 원이라고 왜 뭘 못 하는 거예요? 1080만 원 하는 거예요? 9번이요. 네? 3억 3,075만 원이요. 3억 3,075만 원이요. 10번이요. 난리 났네,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아주 그냥 난리 났어. 10번 어떻게 읽냐면요. 10억 9,200만 원 하시면 됩니다. 자꾸 뭐 10억 하지 말고 10억 9,200만 원. 왜 10억 9,200만 원을 못 읽어요? 이걸 10억 9,200만 원을 읽어야지. 이거 10억 9,200만 원이에요? 6번이요. 뭐라고요? 1,019만 7천 원이요. 2번이요. 뭐라고요? 3억 6,040만 원 잘 하셨어요. 7번이요, 7번. 좋아요. 훨씬 나아졌어요. 3억 7,800만 원요. 아까 잘 못하던 거 3개만 더 할게요. 4번이요. 저 1억 9,320만 원이라고 읽는 거예요. 아까 못하던 게 10번이요. 예? 10억 9,200만 원이에요. 뭐 10억 9,020만 원, 뭐 20만 원. 10억 9,200만 원이요. 10억 9,200만 원이요. 오케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12번이요. 12번. 예? 6,303만 원이요. 6,303만 원.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농담이 아니라 요거 오해도 가세요. 오해도. 그 처음부터 끝까지 100만 원 입력해보고 1억 입력해보고. 근데 이거는 이제 그 가족들 많이 있을 때는 하지 말고 혼자 몰래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계산기 딱 들고 몰래 입력도 한번 해보고 금액도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학원에서 이거 배웠다는 게 밖으로 새나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예, 밤에 몰래. 그러니까 제일 좋을 때는 어떠냐면 새벽 3시쯤에 일어나가지고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가지고 가족들 다 잘 때 한번 일어나가지고 자 보자 12억 2,200만 원 뭐 이렇게 뭐 3억 3,075만 원 이거 많이 틀렸었죠. 아까 10억 9,200만 원 이렇게 한번 읽어보고 주무시고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번에는 계산과 어려움 팁 2번째입니다.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오해도 가세요. 오해도 진짜 오해도 하셔야 돼. 계산과 어려움 팁 2번째는요. 자 퍼센트 계산입니다. 퍼센트 계산. 자 여러분들 지금 하는 얘기 잘 들어. 숫자 퍼센트 곱하기 숫자 퍼센트를 계산해야 될 일이 우리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다 보면 있다 없다? 있고. 그러니까 몇 프로 곱하기 몇 프로를 계산해야 될 때가 있다니까. 뭐 프로 곱하기 뭐 프로? 몇 프로 곱하기 몇 프로. 이걸 계산기 입력할 때는요. 숫자 곱하기 숫자 퍼만 때릴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숫자 곱하기 숫자 퍼. 그리고 얘는 뭐도 안 누르냐면 는도 안 눌러요. 뭐도 안 누른다고? 는도 안 누르고 1번, 2번이 똑같은데 숫자 곱하기 숫자 퍼 계산할 때도요. 이거는 말 그대로입니다. 숫자에다가 숫자 퍼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숫자 퍼 곱하기 숫자 퍼도 어떻게 계산하고 숫자 곱하기 숫자 퍼 계산하고 숫자 곱하기 숫자 퍼는 당연히 어떻게 계산한다? 숫자 곱하기 숫자 퍼. 세 번째는요. 숫자에다가 숫자 퍼만큼을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도 쫄지 마시고 그냥 숫자에다가 숫자 퍼만큼을 빼면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요. 이렇게 봐서는 도움이 안 되고 밑으로 내려가야지 도움이 됩니다. 연습 일로 갑니다. 여러분들 몇 프로에다가 4%에다가 30% 곱할 일이 있지. 그럴 때는 계산기 어떻게 입력한다고요? 4 곱하기 30% 때려줘야 돼. 한번 해봐. 4 곱하기 30%. 4 곱하기 30% 때려주니까 계산기 얼마가 떠요? 1점이 떠요? 그러니까 4의 30%는 1.2란 얘기입니다. 예. 이번에는 10억의 25%를 계산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10억 때릴 줄 알죠, 이제? 1, 2 하고 0 2개짜리 4번. 1, 2 하고 0 2개짜리 4번. 했어요? 곱하기 25% 때리면 됩니다. 12억 곱하기 25% 때리니까 계산기 얼마가 떠요? 3억. 3억 뜨는 거야. 근데 이제는 10억 25%를 계산하지 말고 12억에서 25%를 빼야 될 일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럴 때는요. 12억에서 25% 계산한 다음에 3억을 구하고 빼지 말고 지가 알아서 빼준다니까. 12억 빼기 25% 하면 지가 알아서 계산해줍니다. 한번 해보세요. 1, 2. 0 2개짜리 4번. 하셨어? 빼기 25% 하면 얼마 나온다? 9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2억에다가 25%를 빼는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12억 빼기 25% 때리면 지가 알아서 3억을 빼서 나머지 9억을 계산해 주니까 굳이 25% 계산해서 그 금액을 뺄 필요가 없이 그냥 계산기다가 빼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이번에는 이거 아직은 안 배웠는데 자, 7번 봐요. 순영업 소득을 구하래요. 뭘 구하래요? 순영업 소득. 아직은 안 배웠으니까 고개를 들어 절 봐요. 고개를 들어 절 봐요. 순영업 소득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가능 총소득이라는 것에서 일단 공시를 빼요. 공시를 빼면 뭐가 나오죠? 유효 총소득이 나오거든요. 아직 안 배웠으니까 됐어 그러면. 영업 경비를 빼. 그러면 순영업 소득이 나와. 자, 여러분들 아직은 안 배웠습니다만 순영업 소득을 구할 일은 우리는 세상에 많다 적다. 많아.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가능 총소득 얼마에서? 2억에서. 공실 일단인 가능 총소득 몇 프로래? 5%래. 5% 한번 빼줘. 빼주고 나면 뭐가 나올 거야? 유효 총소득이 나올 거지. 거기다가 바로 35% 때리면 지가 알아서 뭐를 계산해 주면 순영업 소득을 계산해 줍니다. 한번 해볼 테니까 계산기 입력합시다. AC 했어? 2하고 0 2개짜리 4번. 2하고 0 2개짜리 4번. 하셨어? 빼기 5% 해봐. 빼기 5%. 빼기 5% 했어? 계산기에 1억 9천이 떠 안 떠? 떠. 1억 9천이 지금 이게 그 유명한 뭐냐면 유효 총소득이야. 맞아요? 근데 유효 총소득 구하랬어. 구하라는 얘기 안 했어. 안 했어. 그럼 이게 유효 총소득 거기다가 또 빼기 35% 때리면 된다니까. 빼기 35%. 35% 때리면 계산기에 1억 2,350만 원이 떠요 안 떠요? 떠요. 그래서 앞으로 순영업 소득 구할 때는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 무슨 총소득에서 가능 총소득에서 뭐 빼고 공실 퍼센트 빼고 그값이 유효 총소득일 거 아니야 그지? 거기서 뭐요? 영업경비 퍼센트를 빼버리면 지가 알아서 1억 2,350만 원을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막 2호 해가지고 5% 구한 다음에 금액 써놓고 여기다가 1억 9천 곱하기 35% 계산한 다음에 금액 써놓고 그 두 개를 빼고 그러지 말고 계산기가 얼마나 똑똑한데요. 얼마에서? 2억에서 뭐 빼면 5% 빼면 걔가 뭐고요? 유효 총소득이고 거기서 뭐 빼면요? 35% 빼면 지가 알아서 순영업 소득을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퍼센트 계산 알겠습니까? 알겠다 그래요 그냥. 알겠어요? 예, 오케이. 이번에는 계산기 안 쓰고 암산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암산하는 방법. 여러분들 요거 지금 계산 활용 팁 퍼센트 암산 요거 해놓으시면요. 우리는 거의 우리 경쟁자들이 봤을 때는 우리는 거의 아인슈타인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거의 뭐 아인슈타인, 뭐 파스텔 뭐 이런 사람들 된다. 자 한번 가보자. 부동산 가격이 얼마죠? 10억이죠. 아, 너무 늦어요, 여러분들. 너무 늦어요. 이거 점 보고 바로 돈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늦어요. 여러분들 대신에 제가 여러분들을 조금 몰아칠 테니까 여러분들은 좀 몰아치는 대로 따라와 주세요. 대신에 그러면 돈 잘 잃는 사람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금방 가르쳐 놓고 금방 못 읽는다고 지랄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어차피 이왕 들으시는 거 좀 이렇게 잠깐 몰아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실력을 끌어올려서 상향평준화 됩시다. 좋아요? 내 실력을 끌어내려서 하향평준화 되지 맙시다. 다 죽어버릴까 우리? 안 기다려드려요. 대답하세요. 이거 얼마? 10억. 근데 10억의 가격 상승률이 몇 프로다? 3%다. 여러분들 10억의 3%를 갖다가 암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고요. 10억의 3%. 여러분 10억의 3% 암산 못하는 사람 많아요. 10억의 3%는 어떻게 암산하냐면요. 10억의 30%를 일단 암산해요. 10억의 30% 얼마야? 3억이지. 어렵진 않잖아 이거는. 자, 10억의 몇 프로? 30%. 절대로 3% 먼저 계산하는 거 아니야. 30% 먼저 계산할 거야. 10억의 30%는 얼마? 3억. 그 3억 결과값에서 0 하나 뺄 거야. 그럼 얼마? 3천. 그게 10억의 3% 빨리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어요? 10억의 몇 프로 먼저 계산? 30% 먼저 계산, 결과값에서 뭐 하나 뺄 것? 0 하나 뺄 것. 그럼 한번 해볼까? 우리 5억의 3%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5억의 3%. 5억의 30%가 얼마지? 1억 5천이지. 그렇게 어려워요? 5억의 30%가? 5억의 30% 얼마? 1억 5천. 0 하나 빼면 1,500만 원. 그래서 5억의 3%는 1,500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5억의 3% 계산 못하는 사람 천지백갈입니다. 여러분들.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1억에 4% 한번 계산해볼까? 1억에 4%. 1억에 4%는 어떻게 계산하기로? 1억에 40%부터 계산하기로. 1억에 40%가 얼마야? 예? 4천만 원이지. 그렇게 어려워요. 1억에 40%가? 1억에 40%가 얼마냐고요? 4천만 원. 근데 결과값에 0 하나 빼면요? 400만 원. 400만 원 1억에 4%입니다. 한 번 더 할게요. 10억의 3%는요. 10억의 30% 3억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0 하나 빼서 얼마? 3천. 10억의 3%는 3천입니다. 예.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는 거. 이거 얼마야?
좀 늦었어요. 6억에 4%. 6억에 4% 이자 낸다. 이게 진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6억에 4%. 6억에 40% 계산하는 거지. 6억에 40% 얼마? 2억 4천. 영 하나 빼면 얼마? 2,400. 그래서 앞으로 6억에 4% 그러면 2,400? 이렇게 딱 해주시면 막 너 아인슈타인이야? 막 그런다니까. 아시겠어요? 진짜 많이 나오는 건 이거예요. 5%요. 5%는요, 요 3번은요, 별 하나 때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개론에서 5%는요, 진짜 많이 나옵니다. 이게 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보통 공시를 5% 잡아요. 보통 공시를 5% 잡고, 그 다음에 은행 금리가 만만하게 5%입니다. 그래서 5%는 진짜 많이 나오는데, 5%는 제일 쉬워요. 왜냐면, 50%. 뭐라고요? 50%. 절반 값에서 영 하나 빼면 되거든. 무슨 값에서? 절반 값. 자, 한번 대답해 보자. 이거 얼마지? 7천입니다. 또 돈 못 읽기 시작했어, 또. 이거 얼마요? 7천. 7천에 5%를 계산할 겁니다. 7천의 절반이 얼마지? 3,500. 거기서 영 하나 뺄 거예요. 3,500에서. 그러면 7천의 5%는 얼마다? 350만 원이다. 350. 응용 들어갑니다. 자, 지금 5% 암산입니다. 5% 암산. 8억이요. 8억에 5% 계산하겠습니다. 8억에 5%. 8억의 절반이 얼마지? 4억. 영 하나 빼면? 4천. 8억에 5%는 4천만 원입니다. 조금 더 응용합시다. 조금 더 응용. 자, 이런 거 하면 사람들, 옆 사람들 깜짝깜짝 놀라고 그래요. 자, 4억 8천만 원. 자, 4억 8천만 원에 5%를 계산할 겁니다. 자, 4억 8천만 원에 몇 프로 계산한다고요? 5%. 어떻게 계산하냐면 4억 8천의 절반이 얼마지? 2억 4천. 2억 4천에서 영 하나 빼면 얼마지? 2,400만 원이 됩니다. 그 4억 8천에 5%는 2,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중요 신문 나가서 4억 8천에 5%, 보자. 4억 8천에 5%요? 2,400이네요? 그러면 사람들, 천재인데, 막 그런다니까. 별거 아닌데. 4억 8천에 5%는 4억의 뭐요? 절반. 4억 8천의 절반 얼마? 2억 4천. 거기서 영 하나 빼면 얼마요? 2,400만 원이 5%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5%는 너무 많아서 하나만 더 연습할 거예요. 3억 6천. 다 죽었어, 이제. 자, 3억 6천에 5%를 계산할 겁니다. 3억 6천에 5%. 3억 6천의 절반이 얼마지? 1억 8천이고, 영 하나 빼면 얼마지? 1,800. 그래서 3억 6천의 5%는 1,800이다. 그러면 옆 사람은 뭐라고 한다고요? 뭐지? 유단자인가? 뭐 그런다니까? 별거 아닌데. 5%는 절반 해서 영 하나 빼면 됩니다. 뭐라고요? 절반 해서 영 하나 빼면 여기 5% 빨리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됐습니까? 예. 그리고, 이것도 골 때린다, 진짜. 제발 보세요. 이거 얼마죠?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은 몇 프로? 25%. 여러분, 2천만 원에 25% 계산해야 될 일이 세상에는 있다, 없다? 야, 2억 2천 25% 계산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계산하냐면 따라하세요. 절반. 한 번 더 절반. 그게 25%예요. 절반 해주고요. 한 번 더 절반을 때리면 돼요. 그게 25%예요. 그러니까 몇 프로 먼저 계산하고 50% 먼저 계산하고 또 그게 반토막을 내서 25% 계산하자는 거야. 한번 해보자. 2억에 2천만 원에 25%입니다. 절반 얼마? 그 다음에 한 번 더 절반. 500. 그래서 2천만 원에 25%는 500만 원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25% 계산할 때는요, 절반 한 번 해주고, 절반 한 데다가 한 번 더 절반. 깝깝한데? 다시. 원래 이제 25%는 4분의 1을 계산하는 거거든. 4분의 1을 원래 어떻게 계산하냐면, 그 반을 떼내고, 여기서 또 반을 떼내면 그게 25%거든. 그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절반, 한 번 더 절반. 절반, 한 번 더 절반.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저랑 25% 빨리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25%. 6억에 25%. 6억에 25%. 6억의 절반이 얼마지? 그것의 절반은? 1억 5천. 그렇게 어려워요, 그게. 6억의 절반 3억, 3억의 절반 1억 5천. 누가 여러분들 6억에 25% 그러면 1억 5천이지? 그러면 깜짝 놀란다니까. 별거 아닌데. 뭐해? 절반에 한 번 더 절반이 25% 빨리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암산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암산법 알려드렸습니다. 예, 한 번 더 해볼까요? 부동산 가격 10억인데 거기 3%는 어떻게 계산한다? 10억에 30%인 3억에 영 하나 빼면 3천. 6억에 4%는요. 6억에 40% 계산합시다. 6억에 40% 얼마? 2억 4천에 영 하나 빼면 얼마? 2,400. 7천만 원의 5%는 일단 절반 얼마? 3,500에 영 하나 빼면 얼마? 350. 2천만 원의 25%는요. 2천만 원의 절반 1,000, 한 번 더 절반 500 이렇게 계산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내려가서 암산했으니까 요거 한번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 절 보세요. 절 보세요.
5분의 4를 뭐라고 하냐면 분수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분수. 근데 5분의 4분의 2분의 10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수에 또 분수가 한 번 더 올라가는 거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이렇게 번잡한 분수를 봤나? 이렇게 번거로운 분수를 봤나? 그래서 이걸 우리는 번분수라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분모분의 분자는 뭐고요? 분수고. 깝깝한데 다시 합니다. 오늘 이거 배웠다고 얘기하지 마. 분모분의 분자는 뭐고요? 분수. 분모분의 분자 분의 분모분의 분자를 뭐라 그래요? 번분수. 원래 번분수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가운데 두 개 곱한 게 분모로 갑니다. 그러니까 뭐 곱하기 뭐 한 개? C 곱하기 B 한 개 밑으로 가고요. 첨가 마지막 곱한 게 위로 갑니다. 그러니까 뭐 한 개? D 곱하기 A 한 개 위로 갑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계산기 입력할 때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계산기 입력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번분수 계산할 때 검지 꺼내.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이거 곱하기 이거 나누기 이거 나누기 이거는 시작. 그러니까 첨가 마지막 걸 뭐 해주고요? 곱해주고요. 가운데 두 개를 순서대로 나눠주시는 겁니다. 뭐도 하지 않을 거면 약분도 하지 않을 거예요. 약분도 하지 않을 거고 약분하는 시간이 아까워서 그래. 그냥 어차피 계산기에 입력하는 거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 나누기 이거 나누기 이거. 그럼 7번 보시고. 원래는 2분의 3분의 5분의 6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면 이거 조금 밑으로 내려옵니다. 3모 15분의 이 첨가 마지막 위로 올라갑니다. 6 곱하기 2 하면 12. 12 나누기 15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근데 시험장 가서 그러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고. 시험장 가서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한다고요? 6 곱하기 2 나누기 5 나누기 3 이거 한번 해봐요. 계산기 꺼내서 6 곱하기 2 나누기 5 나누기 3는 때렸어요. 계산기 얼마 떠요? 0.8.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번분수 계산이라고 하는데 번분수 계산은 됐어 무시하고 그냥 이거 곱하기 이거 나누기 이거 나누기 이거는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한다고 시작? 이거 곱하기 이거 나누기 이거 나누기 이거는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계산 한번 해주세요. 요거 연습. 당연히 계산기에는 60 곱하기 400 나누기 200 나누기 160는 때리면 됩니다. 60 곱하기 400 나누기 200 나누기 160는 때렸어요? 계산기에 0.75 떠요 안 떠요? 떠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손은 눈보다 빠르다. 그러니까 번분수가 시험에 뜨면 어떻게 하기로 그냥 시작. 이거 곱하기 이거 나누기 이거 나누기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한테 부동산학을 배우신 분들은요. 번분수 계산을 이거 곱하기 이거 나누기 이거 나누기 이거는 하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시험에서는 입지계수 LQ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번분수 계산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시겠죠? 네, 내려갑니다. 이번에는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연속 계산. 따라해보세요. 연속 계산. 연속 계산은 A의 5승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A의 5승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A 곱하기 A는을 해요. A 곱하기 A는을 하면 몇 승이지? 2승이잖아. 아니 A에다가 A를 한번 곱하고 는을 눌렀으니까 2승이지. 는 한 번 더 누르면 3승이 돼요. 는 한 번 더 누르면 4승, 는 한 번 더 누르면 5승. 그래서 는을 총 몇 번 눌러야 될까요? 4번 눌러야 돼요. A 곱하기 A는이 벌써 몇 승이니까? 2승이니 1승 아니에요. 2승이에요. A 곱하기 A 하는 순간 몇 승이니까? 2승이니까 는 한 번 더 누르면 3승, 4승, 5승. 근데 이 계산이 누가 안 되냐면 카시오 계산기가 안 돼요. 이 연속 계산은요. 카시오 계산기가 안 돼요. 그래서 카시오 계산기를 내가 배제하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 쌀집 계산기가 좋다는 겁니다. 카시오 나빠요. 카시오는요. 연속 계산기가 안 돼요. 심지어 이거는 핸드폰 계산기도 이게 되는데 카시오 계산기는 이게 다른 방법을 써야 돼요. 카시오 계산기는. 그러니까 카시오 계산기 때문에 다른 계산기가 희생하면 안 되니까 저는 일반 카시오 계산기를 뺀 계산기로 연속 계산하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요건 달라요. A 나누기 1.1에 5승을 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A 나누기 1.1는 하면 이게 몇 승? 1승이에요. 이번에 1승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는을 5번 눌러야 돼요. 는 한 번, 2번, 3번, 4번, 5번. 그러니까 위에 거랑 밑에 거 차이점 알려드릴게. 곱할 때는 A 곱하기 A 는을 했기 때문에 는 한 번 누를 때가 몇 승이었는데? 2승이었는데 1.01로 나눌 때는 A 나누기 0.1는 때리는 순간 1.1은 때리는 순간 이게 몇 번이라고? 한 번이라고. 얘는 5번을 다 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A 나누기 1.5, B 나누기 1, A 나누기 1.05, B 나누기 1.05, C 나누기 1.05, D 나누기 1.0을 해야 될 일이 계산 문제 풀다 보면 있다 없다? 있다. 요럴 때는 이렇게만 하면 돼요. A 나누기 1.05는만 눌러주면 돼요. A 나누기 1.05는 누르면 나눠준다 안 나눠준다? 나눠준다. 그 다음부터는요. B는 하시기만 하면 돼요. 뭐라고요? B는. 그 다음부터 뭐요? C는
D는 하시면 됩니다. 뭐만지 한 개도 모르겠죠? 예, 그래서 밑에 연습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1.05에 5승을 때리는 방법을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자, 계산기 꺼내서 계산기 제가 하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1.05 곱하기 1.05는 때려봐. 1.05 곱하기 1.05는 때렸어요? 계산기에 1.1025가 떠요? 이게 몇 승? 이게 2승이야. 왜냐하면 1.05 곱하기 1.05 있으니까. 오케이? 2승이야. 너남도 눌러. 몇 승? 3승. 너남도 눌러. 4승. 너남도 눌러. 5승. 계산기 이게 떠야 돼. 1.27628 156 25가 떠야 돼. 이게 안 뜨는 사람들이 왜 안 뜨냐면요. F로 안 하고 UP를 안 눌러서 생기는 다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다 왼쪽으로 가 있어야 돼. 계산기에 1.276 281 5625 안 뜨는 사람들은요. 계산기 설정이 잘못됐거나 이상한 계산기를 선택했거나 계산을 잘못했거나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다시 말로 한번 얘기해줘. 1.05에 5승은 어떻게 한다고? 시작. 1.05 곱하기 1.05는 몇 번? 이게 한 번이잖아, 그지? 근데 이게 2승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걸 총 몇 번 돼야 되면 3승, 4승, 5승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Understand? 근데 이건 달라요. 1억을 1.07에 5승으로 나눌 때는요. 1억 한 다음에 나누기 1.07은 하면 이게 1승이라고. 얘는 총 4번을 더 눌러서 5번 만들어야 됩니다. 는 이렇게 해서 총 5번을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계산기 얼마 따야 되면 7,100 29만 8,617원 정도가 나옵니다. 저도 한번 해볼게요. 1억. 하셨어? 나누기 1.07은 이게 1승이야. 2, 3, 4, 5 때리면 계산기에 7,100, 29만 8,617점 얼마 나오는데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고요. 여러분들 계산기에 7억 1,000, 29만 8,617원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부터 하는 얘기 정말 잘 들어야 돼. 계산기 보니까 어떤 숫자들이 있어요, 지금? 7490, 그 다음 2675, 그 다음 3210, 그 다음 4815. 요 4개 숫자가 있는데 요 4개 숫자를 모두 다 1.07로 나눠야 될 때가 세상에는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있겠다 없겠다.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 원래는 7490 나누기 1.07은 2675 나누기 1.07은 3210 나누기 1.07은 482로 나누기 1.07을 해야 되는데 시험장에서는 그러지 말고 AC 눌러봐. AC 눌렀어? 눌렀으면 7490 나누기 1.07은 해봐. 7490 나누기 1.07은 하셨어? 하시니까 계산기에 7,000 떠야 안 떠야? 그러니까 이런 말이네. 7490을 1.07로 나누면 얼마가 뜬다? 7,000. 7,000 위에다 쳐야 돼. 7,000 위에다가 2675는만 쳐봐. 2675는 쳤어? 2675는 쳤어? 계산기 얼마가 떠요? 2,500 위에다 쳐야 돼. 2,500 위에다가 3210는 쳤어? 계산기 얼마 떠? 3,000. 3,000 위에다 쳐야 돼. 4815는 쳤어? 계산기 얼마 떠요? 4,500. 그러니까 여러분들 숫자 나누기 1.07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요. 다음부터는 1.07 안 눌러도 돼요. 숫자 나누기 1.07은 처음에 한번 눌러주고요. 그 다음부터는 숫자는 누르면요. 남들 나누기 1.07 누르는 시간을 한번 벌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자 봐봐. 여러분들 문제 풀다 보면 왜 이런 게 있다고. A, B, C, D 하면서 숫자가 7490, 그 다음에 2675, 그 다음에 3210, 그 다음에 4815 이런 숫자들이 나온다는 거지. 근데 이걸 전부 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누기 1.07원을 다 해야 된다고. 맞아요? 그럼 여기 아까 얼마 나온다 그랬더니 7,000 나온다 그랬잖아. 그지? 근데 2675도 1.07로 나눠줘야 되는데 걔는 나누기 뭐는 생략하고 1.07은 생략하고 그냥 2675 뭐만 는만 누르면 지가 알아서 2,500을 310 는만 누르면 지가 알아서 3,000을 481로 는만 누르면 지가 알아서 4,500을 계산해 준다. 제 말은 이 말입니다. 이 말이 통해야 강의를 해먹는데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숫자 나누기 1.07은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숫자는만 누르면 되고요. 제가 이 문제 어디다가 활용하는지는 좀 이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점점 흥미를 더해가는데 오른쪽 나 혼자 흥미 더해가는겨? 점점 흥미를 더해가는데 오른쪽 GT 계산으로 갑니다. GT가 계산기 활용의 백미예요. 그래서 제가 계산기 활용할 때는요, 여기 꼭 GT
기능이 있는 계산기를 쓰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어요. 5%에다가 40%를 곱하고요. 10%에다가 60%를 곱한 다음에 둘을 더할 일이 세상에는 있다 없다? 있고 5에다가 더할 일이 있는데 이걸 계산할 때 GT를 쓰면 되거든요. 계산기 꺼내봐. 일단 AC를 눌러볼래. AC. AC 눌렀어요? 네. 눌렀으면 제가 아까 퍼센트 곱하기 퍼센트를 할 때는 숫자 곱하기 숫자 폼 하기로 했지. 어떻게 하냐면 5 곱하기 40% 때려봐. 5 곱하기 40%. 5 곱하기 40% 때렸어? 계산기 2가 떠야 안 떠요? 떠요? 그 위에다 쳐야 돼. 그 위에다. 이 위에다가 10 곱하기 60%. 10 곱하기 60% 때렸어요? 계산기에 6 떠야 안 떠요? 뜨지. 근데 나는 이 결과값 누구랑 2랑 이 결과값 뭐를 6을 다 하고 싶은 거야. 그지? 그러면 GT 눌러. GT. 그럼 계산기에 8이 뜬다고. 떴어요? 네. 그래서 저 보세요. 저 따라 한번 내보세요. 저 따라 한번 내보세요. 말로 할 거야. AC. 숫자 곱하기 숫자 퍼. 숫자 곱하기 숫자 퍼. GT.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 앞으로 요 계산 입력할 때 계산기 어떻게 입력할래? 시작. AC부터 해야지. AC. 아니 이제 숫자는 맞는데 숫자 뭘 곱해야 되냐고. 5 곱하기 40%, 10 곱하기 60% GT 내리면 됩니다. 근데 계산을 하다 보면 자 일로 오세요. 아직은 안 배웠습니다만 이렇게 기대 수익률을 구해야 되는 계산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기대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비관적, 정상적, 낙관적 이거 확률 보이십니까? 이게 뭐래? 퍼센트래. 수익률 보이십니까? 이것도 뭐래? 퍼센트래. 그럼 요걸 갖다가 원래 곱해야 되거든. 뭐해서? 곱하면. 이게 결과값 나오겠지. 요거 세 개를 더하면 돼요. 뭐 하면? 더하면 요 네모 값이 기대 수익률 값이거든. 그래서 계산기관에서 AC를 먼저 눌러야 돼요. 그리고 AC를 왜 눌러야 되는지 아세요? AC가 뭐예요, 여러분들? 그게 AC가 뭐냐고? 뭐의 약자냐고? 맞아요. AC는 올 클리어의 약자예요. 몰랐구나. 몰랐어. 아무도 몰랐어. AC는요, 올 클리어. 왜 올 클리어 해야 되는지 아세요? AC를 안 누르고 바로 계산하면요. 앞에 뭐 연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까지 더해줘버려요. 그러니까 그 은행 같은 데 가면 자꾸 이제 직원들이 자꾸 AC를 누르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앞에 계산이랑 단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앞에 계산이랑 단절을 하려고 계속 습관처럼 AC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AC를 먼저 누릅니다. AC 누르고 어떻게 계산기 입력하냐면 계산기 입력하자. AC 눌렀어? 30 곱하기 4% 때려봐. 때렸어요? 계산기 1.2 떠 안 떠? 떠? 1.2 위에다 쳐야 돼. 1.2 위에다가 50 곱하기 8%. 50 곱하기 8% 때리니까 계산기에 4가 떠야 안 떠요? 떠요? 그 위에다 쳐야 돼. 20 곱하기 13%. 20 곱하기 13% 때렸어요? 계산기 2.6 떠야 안 떠요? 떠요? GT 눌러요. GT. 그러면 계산기에 지가 알아서 7.8을 계산해 줍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메모할 필요가 없는 거지. 30 곱하기 4% 때린 다음에 1.2 메모하고 50 곱하기 8% 한 다음에 4% 메모하고 20 곱하기 13% 한 다음에 2.6% 메모한 다음에 아까 메모한 1.2 더하기 4 더하기 2.6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냥 여러분들은 AC 이렇게 하는 거지. 시작. AC 한번 해보자. 시작. AC 30 곱하기 4%, 50 곱하기 8%, 20 곱하기 13% GT 때리면 됩니다. GT는 무엇의 약자냐면요. GT는 그랜드 토탈의 약자예요. 그랜드 토탈이라는 건 앞에 연산값을 전부 다 토탈해버리겠어, 총 전부 다 더해버리겠어 하는 것을 우리는 그랜드 토탈이라 그래요. 그랜드 토탈 GT입니다.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나중에 아는 쪽 좀 해. 아시겠어요? 계산기 자 AC 눌러 이렇게 얘기하면 너 AC 몰라? AC도 몰라? 깜짝 놀라는 척하면서 자기도 몰랐으면서 AC는 올 클리어잖아. 올 클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GT는 그랜드 토탈 기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 연산값을 전부 다 만다? 더한다. 앞에 연산값을 전부 다 만다? 더한다. 자 그럼 일로 한번 와보세요. 아직은 안 배웠는데 우리 나중에 이런 거 공부한다? 나중에 일로 와봐. 토지 한원율이 몇 프로래? 3%. 건물 한원율이 몇 프로래? 5%. 근데 토지 가격 구성 비율이 몇십 프로고? 60. 건물 가격 구성 비율이 40%인데 이 부동산 전체 한원을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면요. 이거 두 개 곱해. 두 개를 다 하거든요. 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지? AC부터 한번 가볼까? 시작. AC 3 곱하기 60%, 5 곱하기 40% GT. 한번 해봐. 3 곱하기 60% 하면 계산기 아마 1.8이 뜰 거야. 그 위에다가 5 곱하기 40% 하면 계산기에
2가 뜰 거야. GT 누르면 계산기에 3.8이 뜰 거야. 떴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거 보고 이제 계산기는 집에 가서 연습해보고 여러분 어떻게 할 건지만 저한테 얘기해봐. 시작. AC 3 곱하기 60%, 5 곱하기 40% GT. 요거는 어떻게 할 건지 저한테 얘기해 볼래? 요거는 딱 지운다 이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시작. AC 요거 어떻게 할 건지 저한테 얘기해. AC부터. AC를 안 하면 이제 아까 여기 요거 7.8 있잖아. 그거 더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자꾸 AC를 해야 된다고. AC 시작. 이러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재밌는데, 요거는 지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2000 나누기 뭐한 값과 2000 나누기 뭐한 값과 1.1한 값과 2000 나누기 1.1의 뭐한 값을 이승한 값을 더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다 없겠다? 있어요. 요거 계산기 입력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계산기 꺼내세요. AC 눌러요. 했어? 2000 나누기 1.1은 해볼까? 2000 나누기 1.1. 자, 계산기 2000 나누기 1.1은 했어? 계산기, 무서운 숫자가 나와요. 뭐, 18, 18, 18, 18, 막 이렇게 나옵니다. 진짜요. 맞아요? 여러분들 지금 계산기에 처음 본 값이 이 값 맞아? 이 값 맞냐고. 계산기에 2000 나누기 1.1은 하면 이가 나온다고. 오케이? 는 한번 더 눌러보래. 는만. 는 더 눌렀어? 는 더 누르니까 계산기에 1652쯤 뜨나? 그게 이 값이야. 왜 모를까? 다시 한 번 더. 처음에 2000 나누기 뭐야? 1.1은 하면 요거 아까 18, 18, 18 나왔던 거 있지? 는 한번 더 누르면 뭐야? 이거 나온다고. 오케이? 그 다음 GT. 그럼 계산기에 3471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이거 여러분들 이거 기능만 알면요. 남들 막 이거 나누고 쓰고 이거 나누고 쓰고 더하고 하는 시간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GT 없는 계산기는 이제는 쓰레기예요, 쓰레기. 아시겠어요? 숫자가 나오는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GT가 없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방금 제가 얘기했던 2000 나누기 1.1과 2000 나누기 1.1의 이성을 더하는 값은 계산기 입력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시작. AC 2000 나누기 1.1는 GT. 끝이에요, 그게. 는 하면 첫 번째 는 하면 이게 나온다고. 두 번째 는 하는 순간 이게 나온다고. GT 하면 요 값과 요 값을 더해준다고. understand? 그래서 우리 앞에서 했던 연속 계산과 GT의 총망라된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2000 나누기 1.1은 첫 번째 값, 는 하면 더 누르면 두 번째 값, GT 누르면 더해줍니다. 이해하셨습니까? GT 써야 되겠어, 안 써야 되겠어? 써야 되겠죠. 이번에는 저랑 이거 한번 해봅시다. 계산기 롱티 7번째. B에서 C를 빼면 얼마야? A야. B에서 C를 빼면.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A. 나는 A만 구하면 돼. 뭐만 구하면 된다고? A만. 근데 뭐에서 뭐를 빼도 C에서 B를 빼도 A가 나와. 뭐에서 뭘 빼도 C에서 B를 빼도 A가 나온다니까. 근데 대신에 C에서 B를 빼면 A가 나와, 마이너스 A가 나와? 마이너스 A가 나오지. 그럼 뭐만 안 읽으면? 마이너스만 읽으면 되지. 자, 잘 들어. 여러분들 100에서 80 빼면 잠깐만요. 100에서 80 빼면 얼마 나오지? 여러분 함정 없어요. 나 함정 진짜 없다 나. 함정 없으니까 바로 대답하세요. 100에서 80 빼면 얼마 나와요? 그럼 우리가 뭐만 구하면 돼요? 20. 그럼 혹시 80에서 100을 빼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계산기 꺼내봐. 계산기 꺼내서 80 빼기 100는 때려봐. 자, 계산기에 80 빼기 100는 때리니까 얼마 떠요? 마이너스 20 떠요? 뭐만 안 읽으면? 마이너스만 안 읽으면 되지. 우리는 20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B 빼기 C가 A라면 C에서 B를 빼서 A를 구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갑자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아직은 안 배웠습니다만 절 보세요. 저 보세요. 세전현금 흐름에서 영업소득세를 빼면요. 세후현금 흐름이 나오거든. 자, 그럼 우리는 결국 뭐를 구해야 돼? 세후현금 흐름을 구해야 된다고. 오케이? 근데 문제 풀다 보면 영업소득세가 계산기에 찍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영업소득세가 얼마래 지금? 800. 얼마라고요? 800. 그 세전연금 수지가 4,000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영업소득세가 계산기 얼마 찍혀 있으면 800 찍혀 있으면 다시 AC 누른 다음에 4,000 빼기 800에서 3,200을 구하지 말고 계산기 얼마 찍혀 있으면 800이 찍혀 있으면 800 빼기 4,000을 하자. 한번 해보자. 800 빼기 4,000.
했어? 계산기 마이너스 3200이 떠요, 안 떠요? 떠요. 그럼 마이너스를 뭐 하면 안 읽으면 되잖아. 내가 좀 깝깝해서 그래요. 잘 넣으세요. 아직은 안 배웠는데 나중에 우리가 적산가액이라는 걸 구해야 돼요. 적산가액은 어떻게 구하냐면 그냥 편하게 들어. 적산가액은 제조달 원가에다가 감가 누계액이라는 걸 빼서 구하거든. 근데 나중에 계산을 하다 보면요. 우리는 뭐만 구하면 돼? 적산가액. 감가 누계액이 4,500만 원 하고 계산기 찍히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면 또 AC 누른 다음에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빼지 말고 여기서 바로 제조달 원가가 얼마라면 2억이라면 이걸 빼서 마이너스 적산가액을 구한 다음에 마이너스 안 읽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거에서 이거 빼면 이게 나온다면 이거에서 이거 빼도 이게 나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다시 이거에서 이거 빼면 뭐가 나와요? 이게 나와요. 이거에서 이거 빼도 이게 나와요. 손으로 한번 해봐. 이거에서 이거 빼면 이게 나오고 이거에서 이걸 빼도 이 엉망인데? 자, 다시. 내 안 보는 줄 아나 봐. 지금 한 분이 어떻게 하냐면 이거에서 이걸 빼면 이게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내가 다 본다, 씨. 사람은 어떻게 띄엄띄엄 자, 이거에서 이걸 빼면 이게 나온다면 이거에서 이걸 빼도 마이너스 이게 나온다. 그 얘기를 해달라는 거지. 한 번 더 해보자. 시작.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에서 이걸 빼면 이게 나온다면 이거에서 이걸 빼도 마이너스 이게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번에는 기초계산 분수입니다. 분수. 조금만 더 합시다. 그리고 저거 마무리 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분수입니다. A 곱하기 B가 C예요. A 곱하기 B가 C예요. 그럼 A는 C 나누기 B고 C분의 B가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답하세요. 네. 이번에 2 곱하기 5가 10이에요. 2 곱하기 5가 10이에요. 2는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면 이거 분모로 내려가면 돼요. 뭐 나누기 뭐? 5분의 10 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하세요. 분수, 분모, 분자. 이건 뭐? 근데 항상입니다, 항상. 항상 이 분수 자리와 분모 자리는 항상 바꿀 수 있어요. 뭐랑 뭐는요? 분수와 분모는 항상 always. 항상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5는 어떻게 구하죠? 2분의 10. 분수와 분모는 언제나 바꿀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이런 거 배웁니다. 절 보세요. 나중에 수익 가격 구하는 공식은요, 순영업소득을 환원위로 나눠서 구하거든요. 아직 몰라도 돼. 아직은 몰라도 되는데, 내가 지금 묻고 싶은 게 그게 아니야. 묻고 싶은 게. 대답하세요. 환원위를 어떻게 구하죠? 환원위. 순영업소득을 가격으로 나눠버리면 됩니다. 맞아요? 항상 누구 자리라? 가격 자리야? 환원위율 자리. 그러니까 분수와 분모는 뭐 할 수 있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리고 이것도 한번 해볼까? 여러분들 2 곱하기 5가 10이라 그랬지. 2를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요? 5분의 10이에요. 다시 2 곱하기 5가 10이라 그랬지. 2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5분의 10. 그리고 5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2분의 10. 잠깐 고개를 들어 좀 바라봐 주세요. 자, 일로 오세요. 부채에다가 저당 상수란 걸 곱해. 그러면 부채 서비스액이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요? 부채 서비스액. 먼저 알려드릴게요. 부채는 은행에서 빌려온 목돈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목돈. 부채 서비스액은 은행에다 갚아나가는 푼돈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푼돈. 부채가 커요? 부채 서비스액이 커요? 부채가 커요. 부채는 은행에서 빌려온 목돈. 그 부채 서비스액은 은행에다 갚아나가는 푼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을게요. 여러분들 은행에서 5억을 빌려오셨어요. 얼마를? 그리고 1년에 얼마를 갚냐면 뭐 한 200만 원 갚는다고 칠까? 월에 200만 원이니까 연에는 뭐 한 2천만 원 정도 갚는다고 쳐요. 그러면 5억은 뭐고요? 부채야. 2천만 원은요? 부채 서비스. 빌리는 게 부채고요. 갚는 게 부채 서비스액입니다. 그런데 빌리는 뭐에다가? 부채에다가 뭘 곱하면? 저당 상수를 곱하면 갚는 뭐가 나온다? 부채 서비스액. 그럼 질문 드립니다. 부채는 어떻게 구하죠? 저당 상수분의 부채 서비스액입니다. 결국 뭐로 나눠버리면? 부채 서비스액을 저당 상수로 나눠버리면 부채가 되고, 누구 자리와 누구 자리를 바꿀 수 있다고요? 부채 자리와 저당 상수 자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봐 주세요.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걸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게 뭐냐면 담보인정 비율이거든요. 뭐라고요? 담보인정 비율인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걸 담보인정 비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LTV라 그래요, 그냥. LTV라고. LTV는 공식이 부동산의 가치분의 부채입니다.
자, 그럼 가자. LTV는 바로 뭘 구할 수 있다? 부채를 구할 수 있다. 맞아요? 근데 DTI. 이걸 우리말로는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DTI를 DTI라 그래요. DTI 뭐라고 한다고요? DTI.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걸 뭐라고 한다? DTI. 그래서 DTI는 우리말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저거 뭐? DTI. 저거 뭐? LTV. DTI는 연간 소득분의 연간 부채 서비스액입니다. 자,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LTV는 뭐 구할 수 있다? 부채 구할 수 있다. DTI는 뭐 구할 수 있다? 부채 서비스액 구할 수 있다. 근데 DTI를 통해서 구해지는 건 부채 서비스액인데 부채 서비스액을 통해서 부채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뭘로 나눠버리면? 저당수로 나눠버리면. 그러면 여기도 부채 구할 수 있네? 여기는 일단은 뭐가 나오지만 부채 서비스액이 나오지만 그 부채 서비스액을 뭐로 나눠버리면? 저당수로 나눠버리면 부채가 나오는 겁니다. 두 개 부채 중에서 작은 숫자가 답이 돼요. 무슨 숫자? 대답하자. 요거 5억, 요거 4억. 정답은? 4억. 요거 3억 6천, 요거 4억. 정답은? 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둘 중에 뭐가 구해든지 간에 둘 중에 작은 숫자가 답이 된다고. 3억 2억 5천, 2억 5천 2억 4천, 2억 3,500 2억 3,600. 뭐 뭔지 모르는 것 같은데? 하여튼 둘 중에 작은 숫자가 답이 되는데 LTV는 바로 뭐가 나온다? 부채. DTI는 뭐가 나온다? 부채 서비스액. 그 부채 서비스액을 뭐로 나누면? 저당수로 나누면 부채가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Understand? 자, 일로 오세요. 대답하자. 자, 갑니다. 부채에다가 저당수 곱하면 뭐가 된다고요? 부채 서비스액. 요거 얘기하셔야 됩니다. 부채 서비스액을 뭐로 나눠버리면? 저당상수로 나눠버리면 부채가 된다. 요게 요렇게 간 거야. 네, 오케이. DTI를 통해서 구해지는 금액은 뭔데? 부채 서비스액인데 그 부채 서비스액은 꼭 뭐로 나눠줘야? 저당수로 나눠줘야 부채가 나온다. 아직은 안 배웠습니다만 대답하세요. 부채 감당률 구하는 공식은 뭐다?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 근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부채 서비스액은 어떻게 구하죠?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감당률. 무슨 자리와? 분수 자리와 분모 자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총소득 승수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몰라도 돼요. 총투자액을 유효 총소득으로 나누면 됩니다. 대답하세요. 유효 총소득은 어떻게 구합니까? 총투자액을 총소득 승수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들 한 번만 더 할 거니까 고개를 들어 좀 바라봐 주세요. 2 곱하기 5가 10이에요. 2는 어떻게 구하죠? 5분의 10이요. 맞아요? 5는 어떻게 구하죠? 2분의 10이요. 이 구조 모르시면 절단하니까 우리 열심히 한번 연습합시다. 아직은 안 배웠습니다만 대답하세요. 소득이 얼마? 5천. DTI가 40%. 5, 4 그러면 2천만 원입니다. 얼마요? 2천. 근데 이 2천만 원은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이걸 꼭 뭐로 나눠줘야 됩니까? 저당 상수로 나눠줘야지 부채 2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출 가능 금액은 부채를 구하는 거거든. LTV는 바로 부채가 나옵니다만 DTI를 통해서 구해지는 금액은 뭐다? 부채 서비스액. 그 부채 서비스액을 뭐로 나눠줘야? 저당수로 나눠줘야 부채가 나온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좋아요? 좋아요. 두 번째. 순영업소득이 2억이고 부채 감당률이 4. 아직 안 배웠는데 저 보세요. 부채 감당률 구하는 공식은 분의 뭐냐면 부채 서비스액 분의 순영업소득이거든요. 맞아요? 순영업소득 얼마? 2억. 부채 감당률 얼마? 4. 그리고 부채 서비스액을 구하래요. 이거 바꾸면 돼요. 그럼 뭐는요? 부채 서비스액은 2억 나누기 4 하면 돼. 얼마 나누기 얼마? 2억 나누기 4. 5천만 원이 부채 서비스액이 되는 겁니다. 아직은 안 배웠습니다만 또 대답하세요. 여러분 총소득 승수 구하는 공식이 있거든요. 총소득 승수 구하는 공식은요. 아직은 안 배웠습니다만 총소득분의 총투자액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총소득은 어떻게 구하죠? 이렇게 물으면요. 총투자액을 총소득 승수로 나눠버리면 돼요. 뭐를요? 총투자액을 총소득 승수로 나눠버리면 총소득이 됩니다. 그러면 총투자액 얼마를? 15억을 총소득 승수 6으로 나눠버리면 유효 총소득 얼마가 된다? 2억 5천.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좋아. 근데 제가 지금 이걸 낸 이유는요. 나중에 공식 다 외우고 진도 다 끝마치고 나서 한번 봐봐. 기가 막힌다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라면요. 이거는 이것분의 이거 하시면 되고요. 요 자리랑 요 자리는 언제든지 맞바꿀 수 있다. 한 번 더 할게요. 2 곱하기 5가 10이야. 2는 어떻게 구해? 5분의 10. 5는 어떻게 구해? 2분의 10. 무슨 자리와? 분수 자리와 분모 자리는 언제든지 맞바꿀 수 있다. 또 우리 개론에 분수 나오는 것들을 갖다가 전부 다 소수와 퍼센테이지로 다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일단 이거부터 할게요. 일로 오세요. 여러분들 혹시 5%는 얼마죠? 5%? 0.05예요. 2%는요? 0.02? 50%는요? 0.5. 100%는요? 1이 되는 거. 150%? 1.5. 2분의 1은요? 몇 퍼예요? 4분의 1은요? 예? 몇 프로예요? 5분의 1은요? 0.29, 20%. 2분의 3은요? 1.59, 몇 프로? 150%. 하나만 더 할게요. 4분의 5는요? 이게 1.25예요. 봐봐. 4분의 4가 1이잖아. 그리고 아까 4분의 1이 0.25라 그랬잖아. 이게 이렇게 1.25고 퍼센티지로 표현하면 125%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요거 연습합시다. 2분의 1은 얼마이면서? 5이면서 50%. 5분의 1은? 4분의 3은? 5분의 4는? 5%는? 0.05는? 5%겠지 뭐. 100%는? 1이면 100%지. 50%는? 0.5는? 50%. 3%? 4분의 1. 0.25이면서 25%. 10분의 1은? 2분의 3은? 5분의 7 한번 해볼까? 20%. 0.25는? 25%. 150%는? 4는? 400%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거 우리 결혼에 진짜 많이 나오는 숫자들이니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어야 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수업하는 동안에는요. 얼굴에 귀찮아하는 표정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귀찮아하는 표정이 있으면요. 저도 귀찮아 해버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 표정이 어떤 표정으로 수업 들으셔야 되면 저런 게 있었어 하고 늘 아주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방금 우리가 공부했던 걸 바탕으로 해서 공식은 아직은 모르더라도요. 저랑 계산 문제를 한 18개 정도만 풀어볼까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중간중간 이해가 안 되는 계산 문제가 나오더라도요. 그냥 건너뛰세요. 제가 요 문제를 이렇게 풉니다 하고 넘어갈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진짜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좀 쉬었다가 18문제, 1시간에 9문제씩 해서 2시간 더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오해도 하라고 했던 돈 잃는 거, 돈 치는 거, 쉬는 시간에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라고 좀 쉬셨다가 185쪽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쉬겠습니다.